자, 못하는 걸로 뭐 얘기할 때는 이제 지났다. 뭐 하도 지금 맨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오늘 경기에 앞서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이원석 선수의 스타팅 라인업 기용인데, 만약에 믿음의 야구였으면 끝까지 기회를 주던가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원석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아직 안타가 없어요. 그러고 상대 투수가 원태인 선수였습니다. 적어도 상대 투수가 좌투수였으면 그래 뭐 이원석 기용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용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그래도 기용 뭐 잘 안 나오던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안타를 친 이진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삼진도 있었지만, 혹은 우투수니까 좌타자가 나와야지. 그래서 뭐 최인호라든지 뭐 임종찬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원석?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기용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납득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이유? 그러니까 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그냥 이원석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나왔으면 이 경기 이겼냐? 아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길 확률이 1%인데 이길 확률을 1.5%로 만드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길 확률이 1%인데 이건 이길 확률을 0.5%로 만드는 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마지막에 조금 재밌었던 거는 좌익수의 문현빈 선수를 냅니다. 중견수의 최인호 선수를 내고요. 물론 이제 경기 마지막 막바지니까 승패와 영향이 없다라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내일 경기부터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면 차라리 저는 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변화를,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야구에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서 내일 정도에는 조금 이제 다른 로스터의 구상을 해보겠다라는 심산인지, 진짜 뭐 문현빈이라든지 최인호, 왜냐면 이 선수들이 작년 9월에 그래도 좋은 타격감을 보였던 선수들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원석이라든지 임종찬 같은 선수는 그랬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김인환의 계속되는 붙박이 기용을 목격을 했었으니까 좀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한데, 어쨌건 그래 뭐 좌익수 문현빈 뭐 외야로 좀 전향을 시킨.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문현빈은 겨울 내내 3루 수비 연습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뭐 수가 틀리니까 좌익수를 보내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근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노시환 선수가 지금 이 지경인데 이렇다는 얘기는 노시환을 빼줄 생각은 전혀 없다. 문현빈은 3루로 출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 노시환의 3루는 붙박이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두 경기 정도는 빼줄 법도 합니다. 지금 타석에서의 모습을 보면 맛이 완전히 갔어요. 본인도 여론을 알고 있겠죠. 어제 뭐 산책 주루 뭐 이런 거 매스컴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모를 리가 없고, 오늘 타석에서의 모습을 보면 멘탈이 완전 나가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속 기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5대 0으로 졌고요. 라이온스 파크에서 경기였습니다. 아주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라이온스 파크에 가면 타선이 조금 불이 붙고 평소 보여주는 어떤 타격 지표보다는 조금 올라간 지표를 보여주더라. 라이온스 파크에서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5회가 지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외야 펜스가 짧으니까 외야로 공을 쳐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외야로 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온스 파크에서 하던 리틀 야구 구장에서 하건 똑같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워낙 좋은 선수예요. 원태인 선수의 공을 쳐내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원태인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된 상황이 아니면 투구수 제한이 없었다면 오늘 또 완봉이었습니다. 자, 와이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세 번째 등판인데 제구가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닝에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그 이후에 장타를 허용하거나 계속 많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6점대까지 치솟았는데 오늘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좌타자들이 와이스 선수의 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패스트볼, 스위퍼, 그쵸? 슬라이더인데 그 두 가지 구종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체인지업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는데 의미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구가 안 돼서 주자가 쌓이다 보면 다 이제 그 구종들만 노리면 되는 거예요. 우타자들은 그래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좌타자들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웃이 된 타구들조차도 잘 맞아 나가는 타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언스 파크에서 여지없이 뭐 홈런도 2방을 허용을 하게 됐고요. 우리는 못 치는 홈런인데 아무튼 삼성 타자들은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젊은 타자들의 스윙의 궤적이라든지 이 자신감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 선수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카운트에서도 자기 스윙을 잘 못하고 삼성 타자들은 진짜 시원하게 스윙을 돌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황영무 선수의 수비에서의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황영무 선수를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이 선수를 좋아하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인 건 맞는데 어제 나온 주루 플레이도 그렇고 오늘 나온 수비에서의 모습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콜플레이를 하고서 이제 본인이 잡기 힘든 타구였는데 이제 콜플레이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어떤 열심히 하는 것과 딱 영리하게 하는 것의 중간 딱 여기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를 좀 넘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방지턱을 그냥 막 넘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황영무 선수가 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야 되고 저는 늘 그렇거든요. 이 황영무기라는 선수가 하나이글스의 백업 내야수로 있을 때 뎁스가 정말 강력해진다라는 건 알겠는데 황영무기 짊어진 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막 1번 타자로도 나와야 되고 2번에 2루수로서 수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선수가 다리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하나 타선에서는 황영무만큼 해주는 선수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의 문제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인들 투수들 나왔습니다. 어린 선수들 권민규, 정우주, 김서현까지 등판을 했는데 좋았어요. 이 선수들이 실점도 하지 않았고 권민규 선수 뭐 아주 훌륭했고 정우주 선수도 구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장타를 하나 허용을 하긴 했지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김서현 선수도 올 시즌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보면 한화이글스의 마운드는 미래가 밝다. 이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다. 맨날 지는 경기에서 야 그래도 우리 권민규, 정우주, 김서현이 나왔으니까 뭐 문동주도 예전에 있었고 뭐 작년에 황준서도 있었고 조동욱도 있고 미래가 너무 밝아 우리는. 근데 언제까지가 미래인가요? 충분히 지금도 그때 당시로 따지면 이 정도 미래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잘해줄 정도가 되면 점수를 좀 내고 경기를 이기면서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건지 맨날 우리는 왜 오늘 경기는 힘들어졌고 그래도 미래를 확인했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몇 년째 계속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는 경기에서 왜 권민규를 내냐 이렇게 잘 던지는데 지는 경기에서 뭐 이 선수들을 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경기밖에 없어요. 이기는 경기가 없으니까 승리조 개념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취점을 내는 경기가 없어요. 이긴 경기들에서도 선취점을 내질 못합니다. 선취점 낸 경기가 아까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취점을 낸 경기가 개막 이후에 두 번째 경기 KT와의 경기 쿠에바스 상대로 2점을 먼저 낸 것 이후에 선취점을 낸 경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또 1회 점수를 낸 경기도 없어요. 지금 11경기째인데 말이죠. 평균 득점이 어제까지가 2.8점이었으니까 10경기에 2.8점, 28점이었는데 11경기로 늘어났으니까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2.3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이기죠. 선발 투수는 죽을 맛입니다. 한 점을 내줬는데 왜 죄인이 된 기분이지? 그런 느낌. 지난주에도 류현진 선수가 뭐 2점째 내주는 홈런 맞고 뭐 이랬나 막 이런 폰세 선수도 어저께 점수 내주고 막 아쉬워하고 이러는데 선발 투수가 진짜 지옥 같은 마음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팀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군에서 잘하고 있는 뭐 특히나 하주석 선수 이름이 많이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군에서 잘 치고 있는다고 해서 1군에 올렸을 때 그 선수 무조건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팀이 막 예를 들어서 한 4승 6패, 뭐 5승 6패 뭐 이 정도 팀 타율이 한 2할 3푼 좀 덜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 믿음의 야구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거보다 올라오겠지. 근데 지금은 역사상 유례 없는 타격 부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 올라오겠지 하고 뭐 2군에 잘 치는 선수가 있었는데 난 뭘 서사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운영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야구가 안 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쉬운 얘기를 할 수밖에. 근데 그게 야구예요. 뭐 오롯이 이게 감독의 탓이다, 선수의 탓이다 이야기하는 거 되게 허무하고 의미 없습니다만 모두가 지금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좀 제대로 된 경기를 해야 되고 못 치고 있으면은 2군에 내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선수들 괜히 계속 여기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힘든 선수들이 살아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자존심 이런 거, 연봉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팀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일은 좀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